퇴직 6개월 만에 노량진 자격증 학원에 등록한 61세 남성.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거든요. 일자리는 없고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남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1세 김진수 씨는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처음으로 백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 가족의 눈치, 은근한 소외감. 결국 김 씨는 생애 처음으로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노량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그냥 좀 쉬세요. 라는 자식의 말보다 아버지, 이제 뭐 하세요? 라는 주변의 시선이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퇴직하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가 생존을 위해 노량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시생 대신 중장년 자격증 준비생이 줄을 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뒤처지고 계신가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좁은 반지하 월세방 한켠에서 정우식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올해로 64. 그에게 아침은 일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어나야만 해서 시작된다. 이불을 개키기 전 그는 늘 통장을 먼저 확인한다. 어제 들어왔어야 할 일용직 인건비가 또 안 들어왔다. 지난주 현장에서는 추가 작업비는 주말에 정산한다고 했지만 벌써 닷새째다. 정 씨는 원래 서울 강서구의 중소철강회사에서 38년을 일했다. 진급은 늦었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별한 일탈도 없었다. 매일같이 새벽 5시 출근, 저녁 8시 퇴근이 몸에 배어 있었다. 퇴직을 앞둔 해 회사에서는 감사하다며 소박한 송별식과 함께 기념패를 건넸다. 마지막 퇴근길, 정 씨는 아내와 돼지국밥을 먹으며 이제는 쉬엄쉬엄 살자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석 달도 가지 못했다. 퇴직금을 일부 쪼개 자녀 둘의 전세자금과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고 나니 손에 남은 금액은 7,500만 원 남짓이었다. 그마저도 아내의 수술비, 본인의 허리디스크 치료비, 고장난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금세 사라졌다. 연금은 매달 58만 원. 아파트는 없고 남은 건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뿐이었다. 정 씨는 퇴직 4개월 차부터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했다. 10군데를 돌았지만 나이와 허리 상태가 문제였다. 일은 쉽다지만 계단 오르락내리락이 많아 젊은 사람을 뽑는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다. 이후 편의점 야간 근무, 대리운전, 지하철 청소 등도 지원해봤지만 모두 경력 없음, 건강 우려 등을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결국 그는 노량진에 있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다. 같은 반에는 자신처럼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남성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하지만 공부는 쉽지 않았다. 8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실엔 의자가 부족했고 강사의 설명은 20대 수험생 기준으로 진행됐다. 정 씨는 집에 돌아와도 복습을 할 수 없었다. 눈이 침침해 책이 잘 안 보였고 머리는 자꾸 흩어졌다. 그 와중에도 생활비는 계속 나갔다. 어느 날 그는 수업 도중 졸다가 강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선생님, 이거 시험 볼 사람만 들으세요. 놀 거면 나가시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 씨는 지하철에서 눈물을 삼켰다. 이 나이에 놀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공부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하나 싶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그는 하루 한 끼만 먹었다. 점심은 학원 근처에 1,500원짜리 컵밥, 저녁은 컵라면 반 개에 김치 몇 점, 월세 15만 원짜리 반지 하방은 창문도 작아 겨울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하루는 전기세를 아끼려 히터를 끄고 자다 감기에 걸려 이틀 동안 앓기도 했다. 병원에 가려다 진료비가 없어 편의점 감기약으로 버텼다. 더욱 힘든 건 사람과의 단절이었다. 예전 회사 동료들과의 단톡방은 그가 학원에 다닌다는 말을 꺼낸 후 점점 조용해졌다. 형님, 대단하세요. 라는 말은 처음 몇 번뿐이었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뜸해졌다. 아빠, 그 나이에 왜 자격증을 따요? 그냥 쉬세요. 라는 말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쉬는 게 아니라 못 쉬는 거라는 걸 자식은 이해하지 못했다. 자격증 시험은 2번 떨어졌다. 첫 시험에선 실기 도중 장갑을 벗는 걸 깜빡했고, 2번째는 시력 때문에 도면을 잘못 읽었다. 3번째 시험은 여름, 체감온도 35도, 땀에 젖은 셔츠와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시 고사장에 들어갔다.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씨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음료 하나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는 그날 처음으로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그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었다. 해당 자격증으로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찾는 건 또 다른 싸움이었다. 안전교육, 장비 구입, 실습 경력, 그리고 현장 추천서. 결국 다시 백방으로 전화를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정우식 씨의 이야기는 뉴스에 실리지 않는다. 그는 그저 평범한 60대 남성일 뿐이고 특별히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지금 수십만 명 중 한 사람으로 노량진 학원가에서 또 하루를 버티고 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작은 주택가. 이른 아침 정갈하게 정원을 손질하는 80살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문상호, 올해로 83입니다. 지팡이 하나 없이 걷고 매일 오전 9시에는 인근 작은 공방으로 출근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만든 나무 소품을 정리하고 찾아오는 주민들과 커피 한 잔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일한다기보다는 산책 온 기분이라며 웃습니다. 이 노인은 사실 60즈음까지도 그리 눈에 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50대 초반부터 남들보다 조금 이른 결정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상호 씨는 원래 지역 한 제조업체의 생산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규칙적이었지만 공장 내부 일은 언제나 바빴고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그는 46이 되던 해 같은 부서의 동료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몸과 돈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결심을 했고 그의 인생 설계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지출 구조를 완전히 재편한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500여만 원 남짓했지만 그는 그중 3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은 반드시 저축했습니다. 집은 무리해서 대출받아 사지 않고 전셋집에서 살며 대출금 이자는 낭비라 여겼습니다. 사는 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자는 게 그의 신조였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재무 공부였습니다. 퇴근 후 밤 9시부터는 경제신문과 책을 읽으며 펀드, 채권, ETF 투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기도 했고 매달 일정 금액을 분산 투자하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영끌이나 몰빵 투자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IMF 직후 다른 이들이 부동산 폭락으로 고통받을 때 그는 조용히 50평대의 구옥을 전세로 얻고 리모델링해 임대 수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결정은 건강과 관계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서예교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의 아내도 다시 만나게 됐고 인생의 두 번째 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돈은 쓰는 곳에 따라 삶을 바꾼다며 자신의 가장 잘 쓴 돈은 서예교실 수강료와 건강검진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60이 되던 해 그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대신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도 않을 거다. 이 말은 자녀에게는 차가웠을지 몰라도 오히려 가족 간 경계와 책임을 명확하게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했고, 그는 자신의 자산을 오롯이 노후 설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퇴직하던 해, 그의 손에는 약 3억 8천만 원의 순자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엔 집 한 채, 임대 수익 월 250만 원, 금융, 자산 약 1억 3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이 살 집을 줄이고 반전세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며 나머지 금액은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 여행기금, 문화활동기금 등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시간과 여유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칠순에는 한국산능력 검정시험에 도전했고 70세에는 고양이 쉼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과 25만 원 정도의 연금, 소액금융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돌아가신 후 나오는 유산은 없다고 이미 선언했고, 그 역시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의존 없이 안정적입니다. 문상호 씨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새벽 6시 기상, 아침은 늘 직접 만든 미역국과 잡곡밥. 오전 9시 공방 도착, 12시 근처 시장 통닭집에서 점심. 오후엔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고 방문객과 이야기 나누다 3시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엔 하루 한 잔의 맥주와 함께 뉴스를 보고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 지역 도서관에서 노후 경제 설계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합니다. 들어온 수강료는 모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그는 이제는 돈이 아닌 경험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을 자주 남깁니다. 문상호 씨는 특별히 유명하지도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단단하게 노후를 준비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내리는 그의 표정은 누구보다 젊고 빛나 보였습니다. 사례에서 살펴본 정우식 씨와 문상호 씨처럼 퇴직 이후의 삶은 같은 나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 통계와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은 약 65%로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고용의 질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노무직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곧 노후에도 일해야 하는 사회는 형성되었지만 그 일이 삶의 안정성과 존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반면 퇴직 전 미리 준비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재취업의 문이 더 넓게 열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고령인구 일자리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새로운 자격을 취득했을 때 취업률은 평균보다 약 25%가 높아졌고 연속 고용 기간 역시 약 2년 이상 길어졌습니다. 특히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50대 이후 국민들에게 재교육 및 직무 전환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노동 참여율 개선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퇴직 후 경력 전환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고령자들이 기존 직군보다 60에서 100% 높은 수입을 기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일하는 노인이 아닌 준비된 시니어로서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고령층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고립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자율성과 역할감을 유지한 이들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고 의료비 지출도 평균적으로 3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원이나 자격증 교육 과정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이어간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삶의 활력도 함께 높였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자격증을 따야 한다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직무 역량을 미리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계획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의 50대와 60대는 퇴직이 끝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특히 세계 각국이 인구 고령화를 맞아 점점 노년층의 노동력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체력 중심이 아닌 기술 기반, 자격 기반 일자리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글로벌 경제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중장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늦었다는 인식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실질적인 준비만 되어 있다면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회가 이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단순한 시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10년, 20년의 삶의 안정성과 존엄을 좌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흐름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고령화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및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커리어 전환, 재교육, 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생애 설계 상담을 받고 실제로 적성에 맞는 직무를 연결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 자격증, 회계, 창업 실무 등 실용 중심의 강좌가 무료 혹은 소액의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또 경기도는 뉴잡누 자부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기기술, 주택관리 사회복지사 자격증 연계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수료 후에는 실제 지역사회 복지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취업 연결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시 역시 5060 경력개발센터를 통해 퇴직 전문 인력을 지역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등과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축했고, 광주광역시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확대해 월 최대 60만 원까지의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는 중장년 기술기초학교를 운영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바리스타 등 실생활에 밀접하고 고용 연계가 빠른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 수료 시 실제 취업률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 지역은 고령층의 일자리 연결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표 국가로 생애 현역이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정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근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만든 지역 활성화 협동조합 프로그램은 은퇴한 고령층이 지역 관광, 농업, 교육 분야에서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이들이 받는 보상은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동체 소속감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노년 전문 커리어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퇴직 전후의 중장년에게 경력 재설계와 학습 경로를 제시하며,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창업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재취업한 고령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방향으로 점차 정책을 확장해가는 추세이며, 특히 2024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전국민 평생직업 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이 본격화되어 고령층도 맞춤형 직업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와 흐름 속에서 개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현실을 직시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격증은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수단이며, 가능하다면 자신의 경력이나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 분야로 도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 상담, 무료 컨설팅, 심리 코칭, 중장년 커뮤니티 등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연결망을 만드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도 고령층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인식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니어 세대도 충분히 디지털과 연결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변화하는 구조 속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기회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망설이기 전에 한 걸음이라도 먼저 내딛는 것. 그것이 결국 노후를 바꾸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지만 그 햇살을 맞을 준비는 각자 다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퇴직 후 생계를 위해 노량진 자격증 학원으로 향했던 정우식 씨. 60대 중반의 나이에 하루 한 끼로 끼니를 때우며 반지하방에서 추위를 견디고 눈물 젖은 책상 앞에 다시 앉아야 했던 그분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50대부터 차곡차곡 인생을 설계하며 정년 이후에도 소박한 공방을 운영하고 삶을 나누고 여유를 음미하며 83세 오늘을 평온하게 맞이하고 있는 문상호 씨. 그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희망의 목소리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누군가의 특권이 아닙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준비하면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우식 씨는 분명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상호 씨는 조금 더 일찍부터 자신의 삶을 단단히 그려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내 하루가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작은 정보 하나라도 더 알고 한 걸음이라도 먼저 움직이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해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눈물을 고통이 아닌 감사의 눈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따뜻하고 단단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